안녕하세요. 브릿지 자산관리 대표 이재린입니다. 지난번 단기납종신보험 영상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. 제가 지난번 영상 올렸을 때 요지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자산의 일정 부분을 투자해 볼만 하다라고 했었는데, 이게 뭐 무작정 좋다거나 무작정 안 좋다거나 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. 뭐 약간의 상호보험금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가치도 좀 감안해야겠죠. 황금률 같은 경우는 예전만 못하긴 하지만 이 영상에 대해서 반박하는 댓글이 되게 많이 올랐습니다. 몇 분은 댓글 삭제하셨겠는데 이게 저한테 알람이 바로 떠요. 다른 분들도 궁금하실까 않을까 해가지고 이번 내용을 다루게 되었습니다. 저랑 비슷한 결을 가진 분들 영상에서도 이제 비슷한 댓글이 많이 달리는 걸 봤어요. 이 이슈는 아무래도 뭐 리스크 매징한 사람과 혹은 SM 매지 못한 사람들의 관점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. 정답은 없습니다. 정답 없고요. 제가 말하는 의견도 누군가한테는 틀리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.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어요. 단기납종신보험 이율이 실질적인 복리 연 3, 4% 정도라고 하면은 앞으로 이제 금리 떨어지면 메리트 있지 않느냐라고 했었는데, 실제로 이렇게 달리진 않았고 제가 좀 많이 순화했습니다. 네. 우선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. 틀린 말은 아니고, 과거에는 시중금리가 15에서 20% 정도였을 때 보험사의 최저보증률은 9에서 10% 정도 초반이었습니다. 그런 시기에는 당연히 메리트가 있죠. 하지만 지금은 연 3에서 4% 정도? 이거 내기 그렇게 어려울까요? 꾸준히 아무런 리스크 없이 매년 10% 정도 수익을 낸다. 저는 하진 못합니다. 하지만 연 3에서 4% 정도 리스크는 충분히 낼 수도 있다 생각하고, 조금만 리스크 감수하면은 그 이상 내는 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. 그리고 금리 인하가 된다고 하면은 다른 자산 수익률이 더 좋겠죠. 보험사가 이렇게 확정적인 상품들, 뭐 단기납종신보험도 있겠고, 뭐 달리 7에서 8% 보증해주는 뭐 백년연금, 아니면 뭐 옛날에 추가나 편의점 종신보험, 뭐 이런 걸 이제 제안하면서 은행과 비교하긴 하는데, 보험사가 혹은 이제 그 보험 설계사가 최소 10년, 20년 정도 가입하고 그 이상 운용하는 연금 상품이나 장기 상품을 논하면서 예적금과 비교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저는 진짜 심하게 말해서 정신병과 같다고 생각합니다. 10년, 20년 뒤에 은행이 이겨서 뭐 할까요? 은행 예적금이 애초에 10년 동안 하라고 있는 상품도 아닙니다. 앞으로 이제 금리 떨어지면은 예금도 낮겠지만은 그 시기에는 다른 자산 수익률이 압도적으로 좋습니다. 보험 적립금이나 나중에 내가 이제 연금 가입하고 연금 총 수령액이 30년 동안 뭐 2배, 3배 정도 된다고 했을 때 그동안 금은 얼마나 오를까요? 그동안 부동산 가격은 얼마나 오를까? 그동안 S&P 500은 얼마나 오를까? 그동안 인도 주식은 얼마나 오를까? 제가 최근에 좀 인도 주식을 좋아합니다. 지난 10년, 20년 보험 수익률과 다른 자산과 수익률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우리는 이렇게 했을 때 리스크 감수해 볼 만하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. 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습니다. 아무런 리스크 없이 연 3에서 4% 정도 수익률이면 좋은 거 아니냐. 가장 안전해 보이는 투자자가 사실상 가장 위험한 투자이기도 합니다. 은행이나 원금 보장되는 보험 상품으로 원금 지켰어요. 네, 잘 하셨습니다. 하지만 그 기간 물가는 얼마나 올랐을까요? 참고로 코카콜라 페트병 같은 경우는 그 10년간 74% 정도 올랐습니다. 연 5.7% 정도씩 오른 거죠. 조금만 검색해보면은 우리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것들 같은 경우는 뭐 최소 연 4에서 6% 정도 오르는 거를 알 수 있을 겁니다. 그러니까 연 3, 4% 수익 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. 제레미 시겔의 주식의 장기 투자라는 책에서 인플레이션, 그러니까 이제 물가 상승이 반영된 자산군별 수익률을 보니까 약 220년 동안 주식은 연 6.9% 정도의 수익률을 보였고, 채권은 2.5에서 3.6, 금은 연 0.6% 수익을 냈습니다. 현금의 가치는 되려 220년 동안 거의 20분의 1 토막이 된 거죠. 내 자산의 가치를 지켜주지 못한 겁니다. 보험 수익률은 아마 현금과 금 사이일 것 같은데, 아무리 높게 쳐줘봤자 저는 채권 수익률 정도밖에 인정할 수가 없을 것 같네요. 결론은 긴 기간 우리가 투자할수록 생산성 있는 자산, 그러니까 이제 뭐 기업, 부동산, 하다못해 농장 이런 데 투자하는데 포커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.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연 1% 정도의 초과 수익률은 어마어마한 리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. 이거는 뭐 제가 한 말은 아니고 많은 투자자들이 이렇게 이런 얘기 했었고, 워렌 버핏도 주주총회에서 얘기했던 부분이니까 뭐 반박은 워렌 버핏에게 하시면 될 것 같고,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. 다만 이 워렌 버핏이 이상한 투자라고 했던 이런 비트코인이나 금 같은 자산도 전략적으로 좀 의미가 있어가지고 한 5에서 10% 정도 편입하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투자를 한다는 게 무조건 뭐 주식에만 다 올인하고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, 이것도 좀 생각해 볼 만한 문제긴 합니다. 일할 때 10만 원의 소중함과 은퇴하고 나서 내 소득이 없을 때 10만 원의 소중함은 다르지 않느냐라고 했었는데, 그 말 공감되긴 하는데 좀 묻고 싶어요. 지금 은퇴하실 건가요? 아니면 내년에 은퇴하실 건가요? 그때 우리가 은퇴할 시점에 이 10만 원의 가치도 역시나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. 제가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. 적금 수익률이랑 또이또이하고, 제가 아까 심하게 말해 정신병이 됐지만은 그래도 안 모으는 것보단 낫습니다. 다만 무지성으로 현혹되지 말라는 거죠.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단기납종신보험은 한 복리인 3%대 나오고요. 20년 달리 뭐 8% 확정을 쌓아주는
연금, 뭐 복리로 환산하면은 연 4%대 초반 이 정도인 것 같은데, 이것도 근데 일시금 수령이 아니고 나눠서 받는 거니까 좀 더 낮게 봐야겠죠. 어쨌든 현재 나와 있는 상품들은 나쁘진 않습니다. 어떻게 보면 누군가한테 좋고 특정 목적으로는 쓰기는 좋아요. 그리고 경제나 금융에 대해서 멀리 할수록 사실상 이 상품들이 최적이자 최소 아닐까라는 생각하기도 합니다. 다만 더 좋은 투자 기회가 있고 분명 더 좋은 선택지가 있습니다. 조금만 리스크 감수하고 조금만 공부하면 됩니다. 어차피 그 보험사도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보험료 걷어서 저희처럼 투자합니다. 초과 수익 낸 다음에 연 3에서 4% 정도만 돌려주면 되는 거고요. 중도 예약하는 고객들한테는 페널티 부과하는 거죠. 이런 식의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조금만 더 공부해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거는 제가 주로 추천해드리는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 펀드이고요. 그리고 이거는 아까 공시에서 봤던 그 변액보험 펀드 수익입니다. 여기서 말하는 제가 변액보험은 변액종신보험이 아니고 변액연금보험이나 변액저축보험을 얘기하는 겁니다. 이 수익률들은 2020년 코로나, 2022년 뭐 하락장 다 반영된 수익률이에요. 뭐 이 정도면 뭐 리스크 감수할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, 결론적으로 뭐든 안 하는 것보단 좋습니다. 다만 기왕 한다면은 제대로 알고 하는 게 낫지 않냐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. 제가 강의를 가거나 상담 가거나 어딜 가서도 말하지만은 장기적으로 수익률 연 5에서 10% 정도 사이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. 연 10% 이상은 뭐 이제 본인이 투자에 대한 공부나 뭐 직접 분석해보고 투자에 대한 흥미를 느끼시는 분들, 이런 분들한테는 좋겠지만은 그게 아니신 분들은 조금만 노력하면은 연 5에서 10% 정도 수익률은 쉽습니다. 진짜. 벤저민 그레엄이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.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지성, 비범한 통찰력, 내부 정보는 필요 없다. 필요한 것은 건전한 의사결정 원칙을 갖추고 감정이 그 원칙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지키는 능력이다 라고 벤저민 그레엄이 말했습니다. 이분은 워렌 버핏의 스승님이시죠. 어떻게 보면 이런 거를 시스템화하고 그 부분을 제가 최적화하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. 그리고 이제 마크 주커버그가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. 메타의 CEO죠. 과거 페이스북. 가장 큰 위험은 아무런 리스크를 지지 않는 것이다.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유일하게 실패가 보장된 전략은 리스크를 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. 이 말도 페이스북 초기 투자인 피터 틸이 해준 말이라고 하네요. 잘 배운 것 같습니다. 결론을 말하자면은 뭐 연금이나 이렇게 장기 상품을 가입을 할 때 물가는 어떨까, 그리고 다른 자산군 수익률은 어떨까, 변동성 어떨까, 이런 것도 같이 고려해보고 모르겠으면은 뭐 재무 상담하시는 분께 물어보고 결정하라는 얘기였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